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의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알찬 투자의 정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월요일을 다시금 책임져 주실 우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날 네. 여기서 만나 뵙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코스닥만 좀 빠졌지만 그래도 이제 5월 15일이 끝나면 실적 시즌이 끝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지겨운 장세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자기한테 맞는 장세가 있고 그쵸. 아닌 장세가 있어서 좀 이럴 때 좀 멘탈이나 이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만 조금만 아신다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이제 수익률로 낼 수 있는 계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 5월 내내 좀 시장이 들쭉날쭉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 테마별 순환매만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게 잘못 공략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수익보다는 손실 나기가 더 쉽상이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15일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실적 시즌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또 CPI에 대한 발표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될지,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 얼마 안 남은 한 4거래일이죠. 3거래일인가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해시태그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봐야 될 만한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두 번째는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 AI와 반도체를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번 주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이랑 전선 관련주가 계속 맞습니다. 갔었잖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AI는 이제 과거에 있던 차트가 다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도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인가요? 이제 이번 주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있고 다음 주에는 델 테크놀로지라고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께서도 기조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챙겨봐야 되는 섹터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4월 29일부터 말씀드린 섹터인데 저때 이제 폴라리스 AI 벌써 튀어오른 AI 주들이 있는데 추후에 이제 볼만한 주식들이 뭐가 있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AI 같은 경우는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고, 반도체는 이유가 있을까요? 반도체 사실 수출입 데이터 오늘 또 봤을 때 네. 굉장히 반도체 부분은 호조세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선주처럼 네. 쭉 밀고 올라가는 경우가 1년에 딱 한 3-4번 정도 있는데 지금 딱 한 3-4번 정도에서 두 번째 정도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연초에 반도체들이 그렇게 밀고 올라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있는 전선주가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반도체 쪽 애들 보면 고점에서 안 빠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버티고 있는 애들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추후에 다시 한번 시태를 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때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순식간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스윙 종목이든지 중장기로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 만한 섹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앞으로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테마를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를 들고 왔는데, 과연 둘 중에 어떤 게 단기 수익일지, 어떤 게 바로 내일 당장 우리가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일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은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실 전 세계적인 증시 차트를 보면 네. 그냥 거의 고점 부근에 아니면 독일이든지 프랑스는 신고가, 대만도 신고가를 찍고 조정이 좀 깊었는데 다시 또 말아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피도 고점이 네. 있긴 하죠. 근데 코스닥만. 근데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코스닥 종목을 좀 위주로 좋아하시니까 조금 최근에 힘들었겠지만 네. 이렇게 앞으로 반등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으로 시장을 위한, 앞으로의 반등을 위한 건강한 조정일 것이다 라고 그래도 네.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을 평가해봤는데, 오늘의 증시 분위기는 봄일까요? 그래서 혹은 겨울일까요? 느끼는 거는 겨울인데 네. 이제 아직도 봄이지 않나 오. 생각합니다. 일단 느끼는 체감상은 겨울이지만 앞으로는 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왜 앞으로가 봄일 것인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행히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판 들어서 조금은 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권 코스닥은 그래도 좀 많이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 CPI 그리고 연준 인사의 발언을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펼쳐진 이 시점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주식을 투자해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동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힘드실 텐데 좀 화이팅 하시고 뭐 같이 저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굉장히 네. 시장이 힘듭니다. 최근에 5월 달 사실 지금 세 번째 주이긴 하지만 몇 거래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5월 1일 같은 경우에도 휴장이었고요. 또 5월 6일 같은 경우에도 5월 5일 이 어린이날의 대체휴일로 휴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었던 날은 별로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증시가 정말로 분위기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국내 증시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시장에서 또 갈만한 주도 섹터는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테마주들 위주로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죠. 이런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은 계좌 안녕하신가요? 만약에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 그리고 내 계좌는 이번 장 5월장이랑 정말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 보시면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로 수익 잘 내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날 이 시간대 고정으로 제발 출연해달라고 한 뒤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겨우 나오셨는데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도 HBM 관련주인데 이 종목으로 당일날 수익 냈습니다. 당일날 무려 15%나 두 자릿수 이상의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고요. D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이죠. 이 종목도 역시나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른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나도 앞으로의 시장 15일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증시의 방향성이 좀 잡힐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섹터도 들고 왔습니다.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 스윙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이렇게 세 종목 들고 왔는데 세 종목의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은 시간 관계상 50분이라는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그리고 단기 수익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세 가지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미리미리 오셔서 오늘 꼭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이제 4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종목 세 가지 꼭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장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에 연휴가 좀 껴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CPI 발표가 저희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실 강했으면 좋았는데 왜냐면 화요일에는 좀 더 눈치 보기 장세가 강할 것 같아서 근데 역으로 화요일에 눈치 보기 장세보다 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15일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전선주들 차트를 보면 아직 힘이 안 빠져서 근데 오늘 차익 매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때 살짝 조정받는 구간에서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이후로 그 다음에는 실적 시즌 이후에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일정을 알아야죠. 일정을.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 사실 오늘 상승할 수 있는 자리긴 했었는데 아직 상승 추세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깨지진 않았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강한 음봉이 떨어지고 바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밀려서 일단 내일까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오늘 저점을 조금 쉽게 이탈을 하면 사실 좀 힘이 빠지는 차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응을 좀 이제 슬슬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저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차트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워낙 지금 상승 추세에 잘 맞아 있는 상태라서 뭐 말씀드릴 부분은 따로 없고 코스닥에 관해서는 이제 추후에 일정을 좀 많이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코스닥 위주로 좀 많이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 내 계좌만큼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좀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정말로 어렵다. 그리고 순환매 나도 같이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한 종목이라도 정말로 잘 들어간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수익률 보시면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는 미코라는 이 HBM 관련주 반도체 내에서도 HBM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무려 당일날 5월 7일날 매수한 다음에 5월 7일날 매도했습니다. 당일날 무려 두 자릿수 15%나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 이런 종목 궁금하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오늘 반도체 수출 현황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52% 가까이 또 수출 호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 시가 베팅할 만한 종목 하나 그리고 단기 수행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 열심히 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릴 수 있거든요. 방송 시간 지금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지 5월 15일 이후에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가 아니라 목요일장부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지 꼭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쉽기 때문에 방법 참고하셔서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익률표에서도 봤듯이 저희가 네. 또 최근에 아주 당일날 두 자릿수 이상 또 수익을 낸 종목이 있거든요. 네. 미코라는 종목. 아니 이 종목은 또 어떻게 공략하셨길래 사실 5월이 저한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테마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이게 네.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올라갔던 종목 올라탔다가 쭉 빠져서 제가 손실만 봤던 그런 기억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장에서 오히려 그냥 매매를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런 장 속에서도 수익을 내셨잖아요. 네. 미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에 차트가 나와 있진 않지만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일단 굉장히 힘이 좀 센 편이죠. 근데 이게 앞에서도 똑같은 이 키높이로 앞에서도 진단 키트 아니면 실적이 좋은 위주로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했던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매물대가 많아서 끼가 일단 많아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이때 3월 달 말에 한번 먹어줬어요. 먹어주고 별다른 이슈 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는 주식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미코처럼 한 5거래일 아니면 적어도 3거래일 내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유는 5월 15일에 실적 시즌이 끝나면 일단 화장품 섹터는 조금 뭐 지금 고점 썼던 부분을 넘길 수도 있지만 실적이 좋아서 계속 환율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렇게 판매가 높다고 하면 넘어갈 텐데 단기적으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미코처럼 눌려있던 종목들이 이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이날 잡았던 이유는 9% 정도에서 이제 올라가는 차트가 앞에 있는 끼가 있던 종목, 그 다음에 얘가 HBM에 드러나지 않은 수혜주인데 수혜주고 이 당시에 아마 반도체 관련 주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흐름이 좋았고 시장 뭐 반도체 쪽에도 순환매가 돌았겠죠. 그런데 차트적으로 딱 힘이 있는 차트에서 여기 위치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224일선, 1년선이라는 거를 오늘 좀 1년선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1년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1년선으로 안 오고 결국에 여기서도 이 검정색 선 보이시죠? 검정색 선을 강하게 뚫어주고 나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N자 파동까지 나오고 그러고 나서 224일선 지지를 해주고 나서 강하게 한 9% 정도면 여기 정도 위치거든요. 여기 정도 위치에서 올라오는 위치라고 보면은 이번에 앞에 매물대도 한번 걷어줬고 매물대 걷어주는 움직임이 좀 중요해요. 걷어주고 나야 이렇게 장대 양봉도 한 30% 정도, 29% 정도 올라오는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거라서 뭐 매물대가 있더라도 재료가 세다면 올라가긴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그래서 그때 공략을 했던 거고 DIT 같은 경우는 네. 고가권에 있는 주식인데 보통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과거에 포스코 MTA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포스코 MTA 2연상을 갔어요. 네. 근데 다음날 마이너스 14%.
이게 음봉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빠졌어요. 조정을 얼마 안 받고 한 3거래일 정도 연속 버텨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반도체 주들이 지금 고점을 버티고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이 DIT도 포함이에요. 지금 이때 상한가 간 날 리포트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거래량이 빵 터져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빵 터진 게 또 여기 고가권의 양봉이에요.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눌리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갭을 다 메꾸고 상한가 간 날만큼 지금 그 부분까지 빠진 거잖아요. DIT 맞습니다. 주가는. 더 빠질 자리는 있긴 하지만 수익 이게 항상 100% 맞출 수 있는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미국에 계시는 전설적인 투자자분들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 수익 냈던 관점은 고가권에서 잘 버텨준 주식. 그래서 반등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시황을 안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여러분들도 같이 공략할 만한 주식이다. DIT 같은 경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수익 낸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추후에도 공략해서 충분히 또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수익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 수익률표 보시면요.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김동희 전문가님 거의 방송 틀면 나오게 해달라라고 언급이 될 정도로 정말로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전문가님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수익을 잘 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시거든요.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지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정말로 강하신 분인데 그래서 수익을 빨리 내십니다. 미코 같은 경우에도 당일날 무려 5월 7일날 진입하고 5월 7일날 파셨는데 이 종목 한 종목만으로도 무려 15%나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DIT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 종목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10% 가까운 수익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장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자기들끼리도 좀 엇갈린 발언을 하면서 사실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여기에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CPI 그 발표를 앞두고서 그 발표를 좀 봐야지만 앞으로 시장에서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좀 수익 볼 만한 종목을 알고 싶다. 시장 사실 5월 좀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코라는 종목으로 무려 당일날 여러분들께 당일날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잖아요. 이런 종목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장에서 저희가 종목 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3가지나 드립니다. 당장 내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3가지의 종목 드리는데 3가지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지금 32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당장 내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나도 미코처럼 당일날 한번 수익 뽑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하신 이후에 오늘장의 종목 선물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황도 봤고 수익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의 봄 테마 어떤 테마 준비하셨나요? AI 관련주가 아무래도 자리가 좀 좋죠 지금. 사실 이 AI의 훈풍으로 인해서 네. 전력기기 관련주도 사실 AI로 맞습니다. 인해서 파생돼서 간 거고 데이터 센터 사실 네.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쪽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I 쪽은 막상 그렇게 주가가 막 오르진 않았는데 이번에 네. 폴라리스 그룹주가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 그룹주만 튀어오르고 나머지는 좀 그리 움직임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제 보면은 네. 뭐 뒤에 차트가 나올 텐데 네. 브리지텍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도 올라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정이 이제 오늘 오픈 AI가 AI 검색 엔진 공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 신기능 검색 그 샘 올트먼이 정정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신기능을 좀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14일에 뭐 이제 이런 일정들은 제가 톡방에서 항상 많이 올려드려서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이런 일정들이 있고 오늘 브리지텍이라는 게 올랐던 이유는 일단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애플에서 챗 GPT 탑재한다고 하는데 챗 GPT가 오픈 AI의 이제 오픈 AI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오픈 AI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고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49%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가 브리지텍이 오늘 올라갔거든요. 이런 일정들을 아신다고 하면 저런 종목들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가 과거에는 컴퓨터 뭐 이런 쪽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거의 엔비디아랑 같이 붙어가지고 AI 쪽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델 테크놀로지 20일, 23일 정도 일정이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은 과거에 챗 GPT가 이제 발발을 하고 AI 열풍이 불었을 때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거래량을 뿜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쭉 받았죠. 쭉 받았고 아직 추세를 정확하게 뚫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런 일정 테마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추세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약 혹시나 지금 높아서 진입을 못하겠다. 고점끼리 연결해가지고 추세 저항 맞는 자리 아니면 추세가 살짝 뚫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자리도 보시면 224일선을 기점으로 좀 타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당시에도 과거에 엄청나게 높았던 주가에서 중간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왔고 이때 들어왔었던 이유는 K뱅크 상장, 그다음에 플러스 뭐 AI 관련주들 움직였을 때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 주다가 또 기간 조정을 잘 받았어요. 추세를 잘 받았다가 결국에 여기 장대 양봉 뜬 날이 단기 추세. 저 위에서부터 아까 그렸던 거는 장기 추세고 이렇게 단기 추세가 뚫리고 나서 여기 이 자리 보이세요? 여기에 빨간색 양봉이 있어요. 이게 또 추세 저항을 맞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이 검정색 224일선, 1년선, 그다음 밑에는 2년선 이렇게 깔려 있죠. 정배열인 위치에서 224일선에서 원래는 이 음봉, 여기 음봉이 있어요. 이 음봉이 이렇게 뚫렸어야 되는데 안 뚫리고 오늘 갭으로 떴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에 관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떴어요. 떠서 일단 이때 제가 오늘 오전 방송하면서 브리지텍하고 콜마홀딩스를 얘네 둘이 지금 이상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냐면 이제 224에서 원래 뚫렸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갭을 이렇게 떴어. 그다음에 결국엔 주가가 한 24%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뉘앙스 음성 AI 기업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서 4월 26일에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눌려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모멘텀을 받은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일정을 앞두고 어쨌든 움직이는 AI 관련주들이 있어요.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다른 AI 주들을 볼만하죠. 그리고 폴라리스 AI는 사실 엔비디아랑 엮이면서 시세가 급하게 올라왔죠. 근데 플러스 이거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지금 뭐 앞두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들이. 그리고 GPT 스토어 AI 관련주기도 하고 폴라리스 AI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4월 29일부터 AI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9일이 이때쯤이에요. 이때쯤 이후로 벌써부터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사실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 먹고 저 종목 먹고 모든 타이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연수익률 뭐 진짜 뭐 세 자릿수 이상은 무조건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주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다림과 어느 정도의 분석과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보시면 폴라리스 AI만 따라다니다가 이날 이 뉴스가 폴라리스 오피스한테 붙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AI 뉴스예요. AI 뉴스. 근데 아직 행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행사가 진행이 될 때마다 뉴스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오는 종목들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차트 분석 좀 해드릴 건데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고 지금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은 요즘 전력 많이 먹어가지고 구리, 전선 관련주들 AI 올라가잖아요. 근데 챗 GPT가 진짜 전기를 많이 씁니다. 많이 써가지고 요즘 대항으로 떠오르는 게 그러면 너무 이렇게 거대한 언어 모델 말고 좀 적은 용량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이제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전력 언어 모델.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력이 낮은 AI 모델 평가에서 세계 1위를 했고 중간 정도의 규모의
인공지능에서도 전 세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옌가 해가지고 이 당시에 아마 조금 시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슈로 인해서 시세가 나왔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거는 대표가 어느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제가 혼자 쓴 게 아니고 작년에 300억 정도 AI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 600억 정도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금 5월 달이니까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죠. 그리고 현재 수주 확정된 금액은 400억. 그러니까 약 한 벌써 작년 매출은 뛰어넘었고 200억 정도만 더 하면은 600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이제 오르거든요. 요즘에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잘 가죠. 그렇죠.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때 상장하고 나서 아무런 움직임 없다가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주식은 못 올라갈 줄 알았어.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때 한번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만큼 얘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 끼도 굉장히 많아요. 끼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 상승 거래량도 거의 그냥 장대 음봉, 꼬리가 달린 음봉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양봉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라인에서.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세력의 평단가를 대충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서 이 정도의 거래량을 많이 썼는데 적어도 뭐 한 2만 원대 정도 아무리 낮게 잡아도 2만 원, 높게 잡으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수렴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잘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온 상태고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저기 차트를 강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 부분이 지금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을 찍고 사실 이 주가가 힘이 없으면 이 쌍바닥 찍은 거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지켜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한번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음번에 여기서 파동해서 이렇게 쭉 빠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 한번 깨야 돼요. 깨야 되는데 또 안 깨고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또 중요한 거. 이번에는 진짜 깰 뻔했어. 깰 뻔했는데 AI 쪽 실적도 잘 안 나오고 뭐 적자 기업도 많고 한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실적 시즌 움직일 때 조정 많이 받을 때 반도체 움직일 때 이때 깼어야 되는데 안 깨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224일선 밑에서 448일선 이것도 좀 중요한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장기 이평선이라 이거 맞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선을 안 깨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네요. 네, 일단 이 쌍바닥 부분을 안 네. 깬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세를 잘 잡아두고 있고 거래량도 여기서도 상한가에서 거래량 터진 거거든요. 그럼 기간 조정 잘 받았죠. 그럼 저 이렇게 AI 일정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오늘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걔도 한 4% 정도 올랐고 셀바스 AI도 장 초반에 한 6,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AI 주들이 과거에 챗GPT 관련 주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차트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AI 쪽 히든 종목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가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 내일을 봄 테마로는 AI 쪽을 들고 왔습니다. AI 쪽 이제는 진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력기기 관련주 그리고 HBM, CXL 이런 테마가 움직인 게 바로 이 AI 쪽에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가 그 중심에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우리가 AI를 유망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일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픈AI가 신기능을 공개하고 그리고 14일 날 구글이 이 연례 개발자 행사를 개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CEO 서밋이 있을 얘기를 할 예정인데 여기다가 애플 또한 챗 GPT 탑재에 대한 전망을 또 내놓을 예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테마를 AI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24% 두 자릿수 이상 급등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도 AI주들은 버텨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주 내에서 폴라리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의 협업 소식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잖아요, 지난주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AI주, 그거에 제일 관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딱 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종목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가 기술적으로 위치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끼가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 잘 받아가면서 거의 수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쌍바닥 깨지 않고 저점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도 좋을 만한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송 도중에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50분이 지나면 함께할 수 있는 문이 닫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안에 빠르게 함께하신 이후에 오늘 장에 받아볼 종목 한 종목 아니라고 했죠.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첫 번째 테마 AI 테마고요. 다음은 단기 스윙 테마,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세 가지 종목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기로 정말로 수익을 잘 주십니다. 그만큼 차트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잘 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줄 때 수익 챙겨야 됩니다. 줄 때 못 챙기고 끌고 간다라면 여러분들이 손실 나기 십상인 시장이 바로 최근 분위기일 것 같은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무려 15%나 넘게 수익을 드렸죠. 이런 종목 나도 궁금하다. 수익률표 보시는 종목 나도 이런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하거든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 AI 테마다 그리고 종목 선물까지 받아봤는데 단기 스윙 테마, 미래를 본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단기 스윙 테마는 아무래도 많이 빠져 있는 스윙 말 그대로 이제 스윙을 할 만한 다시 돌아왔나요, 반도체? 네, 테마는 역시 반도체죠. 왜냐하면 뭐 수출 오늘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해는 3배, 내년에는 2배 정도 증설 예정인데 이게 아직 사실 HBM이 아직 프리미엄 가격도 많이 붙어 있고 수요도 많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반도체 쪽은 오늘 기획재정부가 K 반도체 10조 이상을 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어서 국내 소부장들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나라에서도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국내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게 훨씬 더 의사소통도 잘 되고 빠르기 때문에 소부장 애들이 진짜 뭐 많이 빠지면 충분히 스윙은 가능하죠. 그리고 TSMC가 매출 증가가 나와서 이번에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 SK, 마이크로 내년까지 HBM 솔드 아웃이고 DDR5보다 5배 비싸도 HBM의 강력한 수요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스윙 지금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지금은 충분히 뭐 ISC 같은 경우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종목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빠지긴 했지만 네. 결국에 수익을 내고 나서 다시 또 평단 밑으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모멘텀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SKC와 함께하는 유리기판을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유리기판 쪽은 아직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왔고 오로지 지금 SK 하이닉스 생태계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더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만 원 여기 라인이 얘가 유독 여기서 반등을 많이 해주는데 이번에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할 건데 그래도 아직 몇 거래일 정도 한 2, 3주 정도 10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여기 박스권을 유지 중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너무 막 무너지는 시황만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8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이렇게 장이 빠지더라도 코스닥이 이렇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이 단기 박스권 그리고 딱 이 224일선을 안 깨고 지금 붙어 있죠 가깝게.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이번에 뭐 잘 나오더라도 다음번 예상 실적이 별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별로인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더라도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막 엄청나게 갑자기 막 이렇게 엄청난 조정이 오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반등이 오는 이런 차트를 그려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후에는 1000불 정도까지 가서 액면 분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깊은 조정은 없으니까 반도체 쪽 애들도 충분히 단기 스윙 해볼 만하다. 그다음에 다음번에도 제가 제우스를 들고 온 이유가 얘도 빠지고 나서 원래 빠지고 나면 테마주들은 그냥 쭉쭉 빠지잖아요. 쭉쭉 그냥 V자를 안 그리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테마주들은 그냥 맞아요. 음봉이 연속적으로 빠지는데 이 반도체 쪽 업황이 좋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V자 반등을 그려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평단대에 들어가시면은 적어도 한 5%에서 6% 정도 이렇게 V자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 같은 경우도 뭐 모멘텀이 괜찮죠. 반도체 세정 장비 전문 기업인데 HBM 수율 중요성이 증가가 하면서 이때 많이 올라왔고 이때는 이제 로봇까지 같이 290억 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 공격용 반도체 반송 로봇 이런 이슈까지 붙으면서 이때가 이제 로봇이랑 반도체랑 같이 올라온 거고 이때는 반도체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ISC랑 비슷하죠. 딱 박스권 만들고 있죠. 지금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움직임인데 나오더라도 이렇게 V자 반등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적어도 작은 파동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스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서 잡지 말고 이제 조금 밑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잡으면 기대 스윙률은 한 4에서 5% 정도 잡는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공략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쪽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빨간불 나온 종목들도 많아요. 빨간불 나온 종목들도 많고 그래서 반도체 쪽 뭐 지금 삼성전자가 HBM 관련해서 사실 안 좋은 뉴스가 있는데 그게 TSMC 쪽에서 검사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TSMC에서는 SK 하이닉스 쪽 이제 HBM 테스트처럼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둘이 달라요. 디자인도 다르고 이게 생긴 게 다른데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의도적으로 분량을 삼성 쪽에서 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좀 분량을 의도하지 않았나.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 AMD랑 다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완전 쭉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HBM 모멘텀 아니면 전공정 모멘텀 다 유효합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보시면 얘도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상장하고 나서 이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최근에. 이때는 그냥 별 움직임이 없어요. 별 움직임이 없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온 부분이 1파, 2파, 3파. 3파가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왔어요. 사실 고점 시그널 딱히 없어요. 뭐 쌍봉을 찍었나? 쌍봉을 찍지도 않았죠. 쌍봉을 찍지도 않았고 헤드앤숄더가 나오지도 않았고 만약에 헤드앤숄더를 예상한다고 했었을 때는 다음번 파동이 한 번 있겠죠. 그럼 고점이 낮아지는 헤드앤숄더 파동인데 그럼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고점 시그널을 이용한 공략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종목은 그래서 거래량이 저때 들어와가지고 정배열이 이제서야 됐어요. 이제서야. 여태까지 주가가 역배열로 눌려 있다가 여기서 강한 시세를 뿜어줌으로써 장기 이평선을 맨 밑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224일선을 위로 올려뒀습니다. 그럼 정배열에서 뉴스가 붙는다. 아니면 미국에서 반도체 쪽 훈풍, 뭐 오늘처럼 이렇게 10조 정도 저런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슈가 나온다 했었을 때는 충분히 스윙 주로 한번 이렇게 한 기대 수익률 5에서 6%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딱 224일선 맞고 반등 왔거든요. 반등 왔고 얘도 아마 여기 박스권을 그릴 거예요. 박스권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기대 수익률 한 4, 5% 정도면 가격대가 한 15,000원대에서 잡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꼬리 부분을 기점으로 아니면 적어도 여기를 넘기는 걸 기점으로 하면 17,000원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스윙 테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사실 사람들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지금 빠질 때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빠질 때 하잖아요. 사야 된다고 정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지금 그 정도 자리라고 보이고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어도 요번에 산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단기 스윙 테마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를 봄 테마, 우리가 단기 스윙 테마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달 지금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지금 수출 같은 경우에는 16.5% 무역 수지가 6억 달러 적자이지만 반도체 쪽에서는 52%나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K 반도체에 10조 이상 쓴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22일 정도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주들은 단기 스윙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반도체 내에서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봐야 될 만한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역배열로 눌려 있다가 이제야 막 정배열로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에서 뉴스가 붙고 수급이 붙으면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달성할 만한 그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 이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방송이 오늘의 봄 종목도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단기 스윙 테마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윙리표 보시면요. 거의 반도체의 장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역시나 살짝이라도 들어 올려졌을 때 미코라는 이 반도체 내에서도 HBM 섹터 내에 있는 종목으로 무려 당일날 15%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DIT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도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께 거진 10% 넘는 수익 드렸는데 우리 전문가님 반도체 매니아다, 반도체만 주구장창 가는 종목들은 모조리 다 공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 계속해서 이슈도 있고요. 정부도 이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수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히든 종목으로 우리가 준비한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오늘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당장 내 시가에 베팅할 만한 AI 종목 한 종목, 단기 수익인 반도체 종목 한 종목,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이제 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의 봄 테마까지 마무리가 돼봤는데 오늘의 봄, 마지막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원전 관련주죠. 왜냐하면 전선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네. 올라갔는데 전력 설비, 네. 변압기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으로 일정이 있어요. 지금 체코 관련돼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반반이잖아요. 반반. 네, 맞아요. 반반이라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을 때 300억 달러, 약 한 41조 정도 약속을 받아놓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41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원전과 플러스 방산. 근데 방산도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쵸? 나올 만한 거는 원전 쪽이 어쨌든 이 체코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 부족 문제 해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정부와 원전 건설 논의 중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손해인데 어쨌든 이런 일정이 있고 그다음에 원전 해체 산업 이런 일정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별로 없었던 원전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오다가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원전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모멘텀이랑도 연결될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대통령이 이제 5월 중순 아니면 말 정도에 방한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무조건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원전을 미는 정부니까 원전 관련해서 무슨 이슈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사실 여기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쭉 눌렸다가 이제 탈원전 때문에 여기가 주가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하다가 정책주로 엮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다시 한번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갈랑 말랑 하는데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상승 파동이 얘도 1파, 2파, 3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쭉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보통은 근데
강한 종목들은 3파가 아니고 뭐 여기서 3파 나왔으면 다음번에도 상승 파동 3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 터진 거 보시면 한 이 정도 중간 정도 위치거든요. 거래량이 빵 터졌다가 시세를 강하게 뿜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으면서 얘도 한번 추세를 볼까요? 추세를 보면 추세 전환이 됐어요. 추세 전환이 애매하게 지금 살짝 여기서 삐져나와서 됐는데 됐다가 사실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이 빠졌던 이슈가 뭐였냐? 이 차트가 아니고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한 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빠졌네요. 네. 이게 아마 총선 끝나고 이제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또 빠질 정치적인 수밖에 이슈 없잖아요. 때문에 빠졌는데 네. 저는 이거를 개미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고 네. 할 수 있는데 보통 근데 개미털기를 하고 나면 시간이 빨라져요.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이. 네. 원래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개미털기 한 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끌어올렸거든요. 끌어올린 상태에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만약에 방한을 해서 아니면 그리고 체코 원전은 반반이라고 말을 한 게 체코 원전 수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력 설비 가는 것처럼 얘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코 원전이 30조 원인데 30조 원 이후로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진출할 나라가 많아요. 폴란드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근데 지금 경쟁하는 업체가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했던 원전 사업을 약속했던 것보다 발전을 가동을 돌리는데 13년 정도가 더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저희 한국 업체들은 시간을 잘 맞추죠. 건설 비용도 거기보다 훨씬 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어서 지금 만약에 체코 원전까지 된다라고 하면 겹경사로 대시태라는 얘기는 한 30%에서 40% 이 정도 올라가는 시세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6월 달 돼봐야 아는 거고. 근데 그 전에 5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1조 원을 들고 지금 이제 방한을 하잖아요. 방한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차트 위치도 보시면 개미털기도 한번 끝냈고 원래 보통 끝내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근데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지금 상식적인 부분을 벗어나서 주가의 흐름이 좋고 힘이 붙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모멘텀만 붙는다고 했을 때는 전선주들이나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올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 저는 수급 현황도 좀 보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맞습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인 만큼 네. 실적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서 굉장히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잘 가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는 그리 크게 빠르게 반응하진 않았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나 맞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의 좀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이름의 한국전력은 네. 컨센셔스보다 낮게 나와서 바로 네.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이 종목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거는 예상이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컨센셔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제가 수급은 안 가져왔는데 연기금이 지금 거의 그냥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있거든요. 연기금이. 그리고 외국인들도 다른 관련주들도 외국인들이 계속 쭉 사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 전선주들처럼 랠리를 한번 펼치면 연속성을 띠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종목이라서 항상 꼭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네, 일단 마지막 오늘의 봄 종목 같은 경우 원전 테마 안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일 것 같아요. 종목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개미털기 구간 끝났고요. 추세도 전환됐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고 실적도 괜찮은데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실적이 잘 받침이 되는 종목들만 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